근데 이제 또 마침 딱 햅쌀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왜 계절마다 쌀맛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햅쌀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쌀은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확한 그 순간, 그 시기에만 햅쌀이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 먹는 쌀이랑 이제 그 다음 해 여름에 먹는 쌀, 이제 이게 사실 같은 해에 나온 이제 같은 품종의 이제 같은 그런 쌀이어도 이제 흘러온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쌀이 저장도 되고 도정도 되고 또 유통하는 기간도 걸리고 이제 소비자가 사와서 집에서 또 보관을 또 따로 하는 그 기간까지 이제 이런 이 과정들 속에서 쌀의 수분이나 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밥맛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쌀이 뭐 어디 무슨 품종이냐, 어디 브랜드 거냐 이런 것만으로 맛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이게 언제 수확을 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저장을 했고 언제 도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밥맛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특히 이런 여름에 유독 쌀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온도랑 습도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먹는 그런 쌀들이 벌써 작년 쌀이에요. 이제 수확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거죠. 근데 이제 쌀은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 상태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계속 변해요. 근데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변화가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작년에 수확한 쌀이어도 이제 온도랑 습도를 관리하면서 보관한 나락과, 그리고 엄청 그렇게 덥고 온도 변화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에서 방치된 그런 나락으로 찌은 쌀은 아무래도 이런 밥맛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갈수록 어떻게 보관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쌀알 속에 있는 수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분 상태에 따라서 밥을 지을 때 물 흡수하는 정도나 밥알 식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물량은 똑같이 넣었는데 어떤 날은 질게 되거나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푸석하고 윤기가 좀 없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또 햅쌀은 무조건 물을 적게 넣어야 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쌀 이제 건조 상태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사실 물은 조절하면서 넣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햅쌀이 나와도 바로 그냥 무조건 물을 적게 넣어야 한다 라기보다는 물을 딱 1대1 정도나 아니면은 1대1보다는 조금만 적게 넣어서 밥을 해보고, 이제 그 밥 상태에 따라서 점점점 물 양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내가 구매한 그 쌀에 맞는 그 물 양을 찾아가는 게 제일 이제 밥을 할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도정 일자, 그러니까 도정한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벼에서 이 겉에 있는 이 껍질 있죠? 이거를 한번 벗기면 현미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단계별로 점점 깎아서 10분 도미에서 11분 도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백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벼였던 상태에서 도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벼 안에 있는 쌀알 자체가 외부 환경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정한 그 백미를 오래 보관하는 거랑 이런 이 원곡, 이런 벼 상태에서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제일 최근에 바로 도정해서 먹는 거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밥맛에. 근데 이제 또 이게 도정 일자가 무조건 최근이라고 또 완전 맛있는 건 뭐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이런 원곡 자체가 워낙 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 원곡을 저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잘 저장을 못해줬다 하면은 아무래도 방금 막 도정했다고 해도 밥맛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잘 보관하고 상태가 좋은, 품질이 좋은 원곡, 그리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저장했는지, 그리고 도정을 할 때에도 얼마나 잘 적절히 도정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잘 보관했는지,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다 들어맞아야 조금 맛있는 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햅쌀이 맛있다고 하지? 왜 햅쌀이 좋다고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작년 쌀은 이제 몇 달째 나락 상태로 저장되어 온 거고, 햅쌀은 이제 막 논에서 바로 저희가 타작을 해서 건조를 하고 바로 도정한 쌀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잘 키우고 잘 말린 햅쌀은 아무래도 신선한 그런 향이라든지 윤기라든지 식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제일 잘 느껴지고 제일 좋을 시기인 거예요. 햅쌀이라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품종, 그리고 이런 이 나락들이 자라온 그런 주변 환경, 그리고 이거를 수확했었을 때 수확 시점, 그리고 이런 거를 아무리 타작해서 왔다고 해도 또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햅쌀은 무조건 맛있다가 아니라 좋은 쌀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햅쌀 시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쌀은 계절마다 맛이 달라진다 가 사실 맞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새로 수확한 쌀이 막 나오고, 그리고 겨울에는 비교적 좀 낮은 온도에서 저장이 좀 되다 보니까는 이제 더운 날씨보다는 저장하고 보관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봄 시기쯤 됐었을 때는 이제 수확한 후에 시간이 조금 된 상태고,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왔었을 때 여름 시기에는 온도,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저장 관리를 이때 진짜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때가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다시 햅쌀이 나오면은 새로운 또 그 쌀 한 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쌀을 1년 내내 똑같은 공산품처럼 보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확부터 나의 밥상까지 오르기까지가 사실 계속 상태가 변하는 게 농산물이잖아요. 채소나 과일뿐만이 아니라 쌀도 농산물이라서 쌀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쌀을 고를 때 늘 얘기하지만 품종만 보지 말고 언제 수확했는지, 어떻게 저장됐는지, 언제 도정했는지, 그리고 집에서 내가 어떻게 잘 보관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같이 잘 생각을 하고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제 곧 올해 저희 첫 햅쌀이 나와요. 작년 쌀이랑 갓 나온 햅쌀 단맛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햅쌀이 나오면은 제가 직접 밥 지어서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 맛있는 밥만 먹어요.